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1년 11월 1일 수많은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검은 턱시도를 입은 노년의 신랑 빌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앳된 신부 오마이마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식장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죠. 사실 이 결혼식 내내 하객들은 조용히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신랑과 신부의 나이 차이가 꽤 많다라는 부분, 또 이 둘의 연애 기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일단 신랑 빌은 56세, 신부 오마이마는 23세, 둘은 무려 33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입니다. 게다가 사귄 지 5일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는데요. 과연 이 커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신부부터 이야기해보면 오마이마 넬슨, 그녀는 196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키가 컸고 또 길쭉한 팔다리 덕분에 주변에서 모델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던 1986년 18살의 나이로 모델의 꿈을 안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게 되죠. 하지만 생각만큼 커리어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와보니까 자기보다 예쁘고 훤칠한 모델들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했고요. 오마이마는 오디션을 전전했지만 계속 탈락의 쓴맛을 봐야 했고 별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돌보는 보모 일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캘리포니아에 온 지 5년 만인 1991년 23살이던 오마이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오히려 상당히 주목을 받게 돼요. 이집트 출신으로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죠. 또 모델 출신답게 키도 커, 팔다리도 길쭉해, 심지어 언변도 화려해서 술집에서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런 오마이마를 눈여겨보던 남성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중 한 명, 빌 넬슨, 56세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오마이마에게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보기 위해 거의 매일 술집을 방문했고 단골 손님이었죠. 빌은 당시 부인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암울한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번듯한 직업이 있었죠. 항공기 조종사입니다. 근데 지난 1984년에 마리화나를 밀수한 혐의로 4년을 감옥에 가게 됐고 그러면서 직업을 잃게 돼요. 얼마 전에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회사에 막 취직한 상태입니다. 빌은 오마이마와 유독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편안했고요. 한편 오마이마 입장에서는 빌, 안정된 직업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또 무엇보다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거 보니 경제적으로 좀 잘 자리 잡은 남자처럼 느껴졌죠. 거기에 더해 주변 사람들이 빌이 좀 돈이 있나 봐요 이렇게 막 부추기니까 오마이마도 그에게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1991년 11월 1일 두 사람이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건 결코 순탄치 못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인 12월 2일 경찰서에 의미심장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심하게 목소리를 떨면서 말하길 제가 지인한테 뭘 받았는데요. 이거 사람 머리예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신고자 남성은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호세 에스키벨입니다. 경찰이 당신이 말하는 머리가 어디에 있냐? 라고 묻자 호세가 떨리는 손으로 거실 한 곳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갈색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죠. 경찰이 장갑을 끼고 가방을 열자 검은 봉투가 나왔고 그 봉투 속에는 검붉은 덩이와 함께 한 남성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사태가 심각해요. 그래서 경찰이 가방을 누가 주고 갔냐? 라고 묻게 됐는데 호세가 대답합니다. 제 전 여친 오마이마 넬슨이요. 호세는 그날 오후에 오마이마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자신의 집에 2번 왔었다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방문할 때 그때는 집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갔어요. 그리고 바로 사라졌죠? 하지만 얼마 후 다시 와서는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호세가 문을 열어줬죠. 그러자 오마이마는 대뜸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했고 그렇게 몸싸움이 났는데 내가 남편을 살해해버렸어. 아니, 오랜만에 찾아온 전 여친이 지금 살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도와달라는 것 같죠? 호세는 당황했지만 일단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시간을 좀 벌고 생각해봐야겠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지난 한 달간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재정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의 아파트가 높은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스포츠카 역시 매달 상당한 렌트비를 내고 있고요. 아니, 이러면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결혼한 후에야 알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심지어 월세와 차 렌트비가 한참 미납됐다는 통지서예요. 이상함을 느낀 오마이마는 남편이 각종 서류를 보관해두는 서랍이 있거든요. 거기를 열어봤는데 거기엔 집과 차 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미납 고지서에 또 보험료 미납 안내서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골마있던 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된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마이마에 따르면 남편 빌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 후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한 겁니다.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오마이마를 구타했고요. 또 원치 않는 좀 격한 성관계를 요구했고요. 사건 당일에도 남편 빌이 그녀를 침대에 묶은 채 칼을 들이밀고서는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참다 못한 오마이마가 침대 옆 협탁에 있던 다리미를 들고 그대로 빌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빌이 피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 이렇게 두면 또 나를 공격할 거야. 여기에 두려워한 나머지 오마이마는 주변에 있는 가위를 들고 그를 공격했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녀의 말을 정리해보면 남편을 살해한 건 맞지만 모든 건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 가방 안에 든 건 뭐죠? 남편의 머리잖아요. 그녀는 호세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있잖아, 들어봐.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치아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치아를 뽑아내고 내 남편 머리를 믹서기에 갈아야 해. 그래야 완벽하게 시신을 처리할 수 있거든.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현금 75,000달러 그리고 오토바이 2대 너 줄게. 이걸 듣고 호세가 너무 아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오마이마의 손을 봤는데 많은 일을 치룬 듯 손이 상처투성입니다. 근데 이때 마침 벨이 울렸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방문을 한 건데 오마이마를 보게 되죠. 근데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약국에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때마침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 호세는 오마이마에게 먼저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약을 사서 다시 방문하겠다 라고 타일렀고 오마이마가 그의 집을 떠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혹시나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고요. 즉각 경찰은 오마이마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타고 왔던 그 빨간 스포츠카 종류가 쉐보레 콜벳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경찰들에게 수배를 내려서 도시 곳곳을 수색했죠. 얼마 뒤 가까스로 빨간색 콜벳 차를 찾아냈고 경찰이 그녀의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 잠깐 내부를 둘러봐도 될까요? 차 뒷좌석을 보니까 호세의 집에 있던 것과 똑같은 가방이 하나 더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의 장기로 보이는 핏덩이가 발견되었죠. 그 길로 오마이마는 긴급 체포가 되었고요. 이후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후 사건이 벌어진 이 부부의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경찰들이 복도를 따라 침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여니까 벽 한쪽이 붉은 피로 다 얼룩져 있었어요. 분명 이 방에서 무슨 일이 난 게 분명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유독 침구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경찰이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자 그 뒷면은 빨간 피로 물들어 있어요. 끔찍한 발견은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한편 부엌을 수색하던 또 다른 경찰은 그 부엌의 여러 조리기들 중에 튀김기 안에서 신체 일부를 발견합니다.
또 쓰레기통 안을 봤죠.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칠면조, 그 칠면조 뼈와 함께 빌의 신체 일부가 발견돼요. 그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딱 추석인 땡스기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신체 일부가 막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끝이 아니죠. 냉동실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음식처럼 몇 개의 덩어리들이 호일에 감싸진 채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신체 일부였고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시신을 조각조각 내서 그걸 부엌 곳곳에 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틀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죠. 집안뿐만 아니라 쓰레기장, 차량 안, 창고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때마다 토막난 시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요. 아니 근데 아무리 수색을 해도 그 양이 좀 부족합니다. 약 45kg 정도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 몸이라고 봤을 때 45kg가 없어요. 그건 어디로 간 걸까요? 한편 법정에선 오마이마는 이렇게 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싹 부인합니다. 그날 모르는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와서는 집에 있는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더니 남편의 토막난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호세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고요. 황당한 주장이었죠. 하지만 자기도 이게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는지 곧이어 진술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 제 남편 빌이 예전부터 여자를 토막살인하던 살인마예요. 그 쓰레기 봉투에 있는 그 시체요? 그거 다 희생당한 피해 여성들이라고요. 아마 이렇게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한 자세에 조사관들조차 혀를 내둘렀는데요. 그러다 결국 그녀가 자백을 합니다. 검거 3일 전인 11월 28일에 자신이 빌을 살해한 건 맞다. 하지만 그건 나를 강제적으로 추행하려는 행위에 맞선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이었죠. 근데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오마이마의 시신 처리 방식이 굉장히 엽기적이고 완전히 도를 넘었다는 게 하나씩 밝혀집니다. 우선 시신을 잘게 잘라서 집안 곳곳에 뒀죠. 심지어 그게 튀김기 안에서 있었어요. 왜 튀김기 안에 있었을까요? 특히나 지문이 있는 손가락, 이건 신원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손가락은 아예 끓여서 훼손한 게 밝혀집니다. 심지어 이 호세라는 사람한테는 치아를 뽑아서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들어라 이런 끔찍한 부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시신 일부는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거고요. 설마 이걸? 그러던 중 오마이마의 자백을 통해 이 사건의 정말 엽기적인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우선 재판에서 오마이마가 내가 사실 어릴 적에 학대받은 적이 있다. 그걸 들이밀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상담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자기가 살인을 한 이후에 그 시신들, 남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술술 입을 열게 된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요. 남편 토막날 때요.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하이힐을 신고 시신을 토막냈죠. 남편의 피 색깔이 꽤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마침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바베큐로도 안성맞춤이었고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무엇을 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표현 자체가 좀 또라이 같죠. 이게 너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섬뜩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언론과 검찰, 경찰 다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잘라 요리까지 했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고요.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긴 힘듭니다. 왜냐면 오마이마가 생각해보세요. 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중에 자기가 완전 정신 이상자이다라는 걸 밝혀내면,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 또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소름 돋죠. 한편 경찰은 정당방위였다는 그녀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데 애썼습니다. 우선 그녀가 남편을 죽인 이유가 애초에 폭행을 당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마이마의 신체에 난 상처 부위와 빌이 폭행했다는 부위조차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범행 도구 기억나세요? 다리미와 가위라고 했죠? 근데 시신의 머리를 확인해 보니까 램프와 다리미 공격으로 치명상을 받은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범행 도구조차 지금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 당시 오마이마는 남편이 자신을 밧줄로 묶어두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협탁에 손을 뻗어서 다리미를 쥐게 된 걸까요? 이게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계속 오류가 있었는데 이 와중에 오히려 빌의 시신에 밧줄에 묶인 흔적이 발견됩니다. 즉 밧줄에 묶인 건 오마이마가 아니라 빌이었던 거죠. 거짓말을 일삼는 그녀는 진술 번복으로 인해 재판이 계속 복잡하게 길어졌고요. 결국 1993년 1월 긴 공방 끝에 결론에 도달합니다.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고의적인 살인이다. 그녀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죠. 그녀의 엽기적인 범죄가 어느 정도 참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오마이마는 왜 남편 빌을 살해한 걸까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자기도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남편을 의지하면 어찌저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요. 오마이마는 남편이 자기를 폭행해서 우발적인 살인을 했다라고 하지만 분명 뭔가 더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긴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빌에게는 원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직 이혼하기 전에 식만 올린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빌은 생각했던 것만큼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더 이상 조종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게다가 그나마 빌이 가지고 있는 재산, 행여 그가 죽어도 전 부인과 딸이 상속받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마는 빌이 나를 속였고 또 실제로는 별거 없는 노인네네 라는 사실에 분노해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물론 이 살해의 진짜 동기는 오마이마 본인의 입으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후에 그녀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사실은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1993년부터 교도소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2006년 한 13년 정도 수감했을 때 극적으로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미국은 아무리 종신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워낙 감옥에 죄수가 넘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 기회를 주는 게 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마이마가 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때 담당 감독관이 뭐라고 하냐면 오마이마요? 걔는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가석방은 거부당했죠. 감옥에서도 얌전히 있지는 않았다는 뜻 같은데요. 그런데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이후 오마이마는 옥중 편지를 쓰더니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게 돼요. 이게 무슨 펜팔 같은 건가 봐요. 그러더니 이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이 남자와 두 번째 결혼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와, 그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니까 부부 접견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남편이 감옥에 등장을 했는데 보니까 70대 후반에 재산이 굉장히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오마이마가 어떤 의도였는지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2011년 놀랍게도 이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그 남성의 유산이 고스란히 오마이마에게 돌아가요. 대단합니다. 지금 감옥에 종신형으로 갇혀 있으면서 그 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석방 신청으로 이 사람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 남자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1년 그녀는 또다시 가석방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교도관들은 여전히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신청 거부당했고 그녀는 2023년 현재까지도 여성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 법상 가석방을 한번 거부당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몇 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다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2026년. 감옥에 있는 오마이마는 그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죠. 모델 출신, 화려한 외모에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을 살해하고 식인까지.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은 스토리였습니다. 그녀는 과연 사회로 나올 수 있을까요? 미국은 과연 그녀를 사회로 내보내줄까요? 오마이마 넬슨 살인사건, 지금까지 디바제시카였습니다.